호랑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범으로 불렸던 또 다른 맹수. 표범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험한 곳에 서식하며 토끼, 너구리 같은 작은 동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때문에 호랑이보다 한반도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죠. 하지만 화려한 매화 무늬의 가죽은 표범을 순환의 역사로 밀어넣었습니다. 표범의 표피는 부드럽고 아름다워 호피보다도 비싸게 팔렸습니다. 왕실의 진상품으로 공납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표범 역시 사람의 표적이 되며 무분별한 사냥으로 이어졌는데요. 호랑이가 사라진 후에도 표범은 꾸준히 포획됐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표범 포획 소식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표범이 포획된 곳은 대부분 백두대간의 소백산 구간. 험준한 산악지대로 표범들이 숨어 살기 적합한 곳입니다. 세종대왕이 세운 조선시대 궁궐인 창경궁. 조선 왕조의 혼이 깃든 곳이지만 많은 비운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죠. 창경궁은 1909년 일제에 의해 창경원으로 불리며 해방 이후 1980년대 초까지 오랫동안 동물원으로 이용됐습니다. 이곳에 우리나라 마지막 표범이 있었습니다. 1962년 경남 합천 오도산에서 포획된 녀석이죠. 오도산은 해발 1100m 높이로 주변에는 비슷한 높이의 산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표범을 포획한 건 오도산 아래 가야마을에 살던 황홍갑 선생입니다. 당시 오도산 팔부능선 바위지대에서 올가미에 걸린 표범을 발견하곤 생포했다고 합니다. 황홍갑 선생이 살던 가야마을을 찾았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마을은 이제 빈집만 남겨진 채 쓸쓸하고 황량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떠난 마을에서 그 당시의 일을 기억하는 이가 있을까요? 빈집들 사이에서 9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지만 당시 표범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지방 사람이 잡았어, 내는 잡긴. 옛날에도 돼지도 잡고 노루도 잡고. 예. 그때는 고기가 없었죠. 예. 먹을 고기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뭐도 모습도 뭐도 잡아가지고. 예. 그때 그 전에는 그런 거 많이 잡았어요. 여기 골짜기. 그때는 다 없이 살다 보니까.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잡아야 못 먹어요, 모두. 수소문 끝에 황홍갑 선생의 친척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오도산에서 잡힌 그때 62년도 표범이 유일하게 생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표범이 아니고 산채로 잡혔거든요. 네. 국민학교 졸업했지 싶어요. 12살, 13살이나 요즘 그때마다 여기는 노루가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짐승 잡으려고 돼지하고 이런 거 잡으려고 홀개를 놔지 싶어요. 표범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 이제 짐승 다니는 이제
현적을 보고 홀개를 나니까 이 홀기였는가 봐요. 그래 처음에 홀기 가지고 모르고 올라가가지고 겁을 되게 먹었는가 봐요. 그리고 그런게 뭐 놀래가지고 막 동네 내려왔다. 그 아들하고 저거 동네 마을 젊은 사람들 한 대씩 올라가가지고 홀개를 해가지고 이 총총 엮어가지고 이걸 소망 아니십니까? 소 막는 망면처럼 그거는 지푸려 했지만도 홀개를 해가지고 입을 막았다 해요. 그러게 안 물리려고 막아가지고 그래 십자로 해가지고 뒤로 이래 매가지고 그래 치고 내려왔다 이래 아들이 지웠어요. 그래 딴 사람 같아서만 그 죽이고 말아서 이렇게 안 죽이고 그걸 집에 가와서 대단하다 그냥 잡아가지고 도로모에 예. 이래가지고 위에는 좀 철망 나무로 돼가지고 철망으로 이래 엮어가지고 못 놓게끔 이래 해놓고 며칠 한 3일 3, 4일 있었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토끼를 잡아가지고 토끼 고기를 이렇게 새 여주면 먹고 이랬다 해요. 뭐 어떤 느낌이? 되게 무섭지. 우리 사람이 우리가 가면 옆에 찾아보지도 못해. 뭐 어른거려서. 예, 어른거려가지고 뭐. 덩치는 컸습니까, 그럼이? 덩치는 많이 안 크고 개 정도 맨줄 정도 그 정도 컸어요. 한번 지나가면 예. 그래 올라오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잡아가지고 그걸 가다 놓으니까 밤에 쑥놈인가 암놈인가 모르겠는데 동무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동네 마을에까지 내려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딱 들었거든, 밤에는 동네 사람이 밖에 못 나갔어요. 그 이제 한 마리가 저 내려와가지고 동네 마을에 그 인데까지 예, 자꾸 돌고 이래 하니까. 불과 60여 년 전만 해도 이 산줄기를 타고 꽤 많은 수의 표범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도산에서 멀지 않은 경상남도 산청에서는 집안까지 들어와 사람을 공격한 표범을 부인이 잡은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산청군에 위치한 철마산 아래 고촌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표범에게 공격당한 사람은 윤봉화 선생입니다. 개소리가 확 나갈래. 그 잠결에 썩 나와보니까 뒤쪽 개가 쑥 나오는 것 같아. 저놈이 거기서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확 그러면 확막 들어오는. 그래 막쏙 들어오는 것 같다 해가 확 그만 찹힌 게. 이름이 말이죠. 저 아구에 쏙 들어왔어. 손이 아구에 쏙 들어가 탁 깨물어보면 말이야. 이가 이게 완전히 싹 있었으면 싹 깨물어 못 비킨대. 이가 이게 그 한 개 넘고 이 음력이 4개 그것만 있는 기라. 그걸 쏙 뺏겨내. 쑥 빠지는 기라. 그리고 저놈 하고 나하고 막 이렇게 쓰러져. 쓰러진대. 저놈이 모가지를 탁 들어갖고 이걸로 막 팍 깨물 뺀다. 막 이리만. 그러면 호래이라고 막 감을 이는데 쑥건도 찌묻고 이러려고 도고대가 있었어. 도고통이 있었는데 호래가 사람 죽인다 감을 지는데 그래 우리 사람이 암만 여자라도 와서 막 자꾸 대갈배를 막 두대 팽겨내. 그리고 무엇이 옛 이야기를 좀 더 듣기 위해 고촌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곳곳에 펜션이 들어선 마을에서 사람을 공격한 표범 이야기를 상상하기 어려웠는데요. 아이고. 양양실부 저리 쭉 앉으시겠어요? 얘기하면서 여기 이쪽으로 쳐다보시고 범잡은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윤봉화 그 어른 한번 만나 뵀어요. 그때 또 저 질문 못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윤봉화 선생
그 집이 그 산 밑에 첫 번째 집이라고. 아유, 나 몰라고 이제 개를 찾아온 기라. 네, 계좌는 뭐예요? 한번 개가 배는 앞에 고 있어. 몸이 담을 너무 올라큰 게 너무 본집에 있는 개가 예. 놀래서 깨깨있고 소리를 하고 도망을 가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네 개가 와가지고 자기네 개를 문다고 그래서 쫓아나와갖고 잠들면서 못 넘어고 이라고 엎있다가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때리 펠라큰 게 달라들었다요. 그래 할아버지가 이 개가 나를 문다 그 도구대가 있으니까 도구대 갖고 와서 때리라 막 이리 해갖고 그래 할매가 쫓아나와갖고 막 절구대로 갖고 때리 팽기라. 옛날에는 방문학교 절구통 넣고 살아요. 애라고 잡은 것이 호래이다. 그래서 목을 조르고 이래. 그때까지도 할아버지는 호래인 줄로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할매가 나와갖고 도구대를 때리서 쓰러지고 잎이 놓고 나서 본 게 나는 호래이다. 그 할머니가 원래 이렇게 막 힘이 세셨어요? 힘이 센 게 아니고 체질은 약했어요. 아니 자기 남편을 졸라서 죽이려고 막 힘이 나지. 그래서 그런 거라. 맹수인 표범이 쉽게 잡힌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저 신은서 그게 홀기 갖고 심을 다 뺏은 게 그렇지. 그 힘을 다 빼.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그 홀기 갖고 울었었어요. 그 동네 사람이 옆에 가도 뭐라고 막 고리점점 울리더라요. 요 산넘에서 그 홀기 갖고. 뒤산입니까? 야, 어디 이산이 아니고 저 신이라 그러는데 목에 홀낀 게 있으니까 나로. 그 동네 사람이 며칠 굶어 놓으니까 숨을 못 쉬는 기라. 힘을 못 쓰고 호래이를 잡았는데 그때는 해도 막 팥조수에서 다 와가지고 조사해가 가고 팥조수에서 눈수비고 뭐이고 다 빼가 가고요. 그랬다 캐.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이 딱 간 거라. 그때도 아직까지도 영감님이 못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막 물고 나는 빼내로. 안 그렇겠나 기절해가지고 혼수 상태라 그때는. 지동에 저 암만 집이 나갔지만은 청와에 매달리셨어요. 저 여기 상지동에 걸어놓은 게 꼬레이가 이끄지. 꼬레이가 이리 땅에 이리 끌어갔어. 한번 잡은 할머니는 얼마나 있다 세다 그랬어. 그러다가 아재는 오래까지 살았고. 당시 표범의 가죽은 쓸 수가 없게 돼 고기만 따로 팔았다고 하는데요. 표범 고기는 학질이라는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해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15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니 그 당시 소 한 마리보다 높게 받은 거죠.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반까지 표범에 대한 포획 기록은 많이 전해집니다. 특히 전라북도 덕유산 일대에서 많았는데요. 1959년에는 마을 하나를 건너 연이어 표범이 포획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용규 할아버지가 잡은 표범입니다. 호랑이 잡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호랑이 잡은 이야기. 그때가 당기 89년도요. 89년. 그 당시에 호랑이를 잡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라 고의로 뭐 잡으려고 해서 잡은 게 아니고 돼지, 산돼지. 산돼지. 산돼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올물 놓고 다닌 거예요. 한 300호. 300호를 올물 만들어 가지고 이 구천동 저 가들 다니는 루트를 전부 차단하고 이제 올물 놓은 거예요. 이 건네 저 건네. 그래서 올물 놨더니 눈이 이렇게 해서 눈이. 눈이 이렇게 왔더구만. 뭐 엄청 왔어. 그걸 나 혼자 갔어. 나 혼자. 돼지가 이마치 가다가 빠꾸를 했어. 빠꾸. 그래서 혼자서 이 돼지가 미친 돼지가 있구나. 왜 가다가 이래 갈 일인데 빠꾸를 해가지고 내려왔어. 그래서 꿍성거리고 이제 가더라니까 뭐이 엉 하는데 이래 쳐다보니까 꼬랭이를 이래 오그리 가지고 이래 쭉 버티는데 보니까 호랭이요. 처음 보는 거지 나는 그만. 내 생전에 난 축생 이후로 처음 보는 거요. 깜짝 놀라가지고는 또 한번 쳐다보니 그만 못 보고 바라보겠어. 겁이 나서.
그냥 내막이 가던 길로 그냥 막 뒤로 빠꾸를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었어. 정신없이. 예. 뛰어가지고 여기 불악을 떡 내려오니까 마을로 내려온 이용규 할아버지는 포수 2명과 함께 표범이 있는 산으로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가다가 저게 막 총쟁이들도 막 벅벅 기이는 거예요. 뭐 겁이 나니까. 총쟁이가 둘이 따라갔으니까 그건 총쟁이들이에요. 옆총쟁이들. 그래서 그 최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딱 쐈어. 첫방. 이 불발이 되어버렸어. 실탄이 안 나가고 불발이 됐어. 그러니까 이라더라고. 막 꼬레이를 막 이렇게 하면 이라더라고. 그 두 번째 그 땡기 쏘니까 하는데 이거 입이 여가고 막 이랬어. 입이. 맞아가지고 뚝 떨어졌어. 죽었어도 그 옆에 가는 사람이 없어. 죽었어도 그 옆을 못 가. 그래가지고 이놈을 딜 눈밭에 그냥 주르르 꺾고 이래가지고 집에까지 왔어. 집에 오니까 우리 애할아버지가 그 호랭이는 이 방 안에다 넣는 게 아니다. 그 노니까 동네 사람이 막 사방서 와가지고도 못 가. 그 호랭이는 뭐 죽었어도 못 가. 옆에도. 그러면서 와서 뒤서 막 우시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만. 근데 사냥개가 냄새를 맡고는 그 비린내가 나니까 냄새를 맡고 오더라고. 와서 가만히 주변을 쳐다보더니 막 정신없이 내빼버려. 개도고 막 그 호랭이 앞에가 죽은 게 있어도 만 정신이 내빼더라고. 80만 원에 팔았어. 그래 그 호랭이는 결론적으로 어디로 갔냐? 자유당 정권 때 국회의장 이기봉 이기봉. 그 사람한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 내가. 그 소란을 일으켰던 표범 외에도 또 다른 표범 한 마리가 마을을 한동안 공포에 빠뜨렸다고 하는데요. 설천 면소녀 이 사람들은 저녁마다 호랭이가 내려가지고 막 그리고 난리가 났다 이거요. 내가 잡은 게 암놈이야. 암놈. 순놈이 아니고 암놈이요. 저 순놈은 불호랭인데 이건 표범 그대로 그냥 동글동글하니 이런 거요. 다음에 박상원 씨라고 그 양반도 총장이요. 산돼지 잡으러 갔어. 이제 이 산돼지 쫓는 사람은 모리군이라고 하거든. 모리군. 자기는 총을 가지고 여기 얼마나 데서 이래 앉아서 있고 쫓으면 돼지가 이리 오면 쏴서 잡는다고. 그때는 그래 했어요. 그 사람이 돼지 잡으러 가가지고 한 마리 잡았어. 범에. 그러고 나서 불과 몇 달 후 바로 옆 골짜기에서 표범 한 마리가 또 잡혔습니다. 산림조합장인데 박상훈 씨라고 그 양반이 이제 그 당시에 포수인데 멧돼지가 댕겼다고 모래하러 갈 사람 있으면 한 몇 사람 나오이라 그래가지고 한 대명이서 나섰는데 절골 가는 골짜기인데 막대기 들고 나무를 이제 두드려 가면서 소리도 지르고 우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래 이제 쫓아올리거든. 총소리가 나서 아이고야 이제 돼지 잡았는 게다 하고 이제 막 올라갔더니 죽었는데 가보니까 표범이라서 표범인데 그 눈깔이 맞았더라 해요. 표범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돼지 잡으려고 하는데 표범이 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양반은 그 흔적을 알았지. 만약에 그 호랭이라고 그러면 누가 거기서 그래 겁이 나는데 자기는 이제 그 우는 소리를 들었던가 봐. 네, 마당에 갔다 나왔는데 수군으로 머리를 덮어놨더라고. 머리를 왜 덮어놨?
그 수염도 뽑아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제 안 보이려고 덮어놓은 거죠. 그때 당시는 이제 그거 뭐 호레이 시험으로 뭐 침을 놓으면 뭐 감기도 낫고 뭐 만병통치하라고 만져를 봤지. 느낌이 어때요? 만져보시니까요? 그냥 뭐 곱지 뭐 아주 매끄리하죠 뭐. 아, 이 털이 이렇게 거칠거칠하지 않아요? 네. 부드러워요. 그때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는 놈이 또 하나 있었다며요. 그 죽은 다음에. 아, 그거는 이제 저쪽에 내 아까 그 죽은데 그 놈에 이제 그 고제 근데 계명릭하는 마을에 거기에 한 3일을 그냥 와서 저녁마다 울더래. (1960년대) 덕유산 부근은 표범의 주요 서식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표범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삼봉산이라 하는 산에 거기에 노루 잡다고 이제 홀렁거리를 놨는데 그 노루가 잡혔는데 그걸 뜯어먹은 흔적이 있더래. 그건 또 언제입니까? 그때 내랑 그때. 한 마리 잡았으니까 또 이제 재미가 날 거 아니라 그때는 이제 호레이 사냥 하러 그거 잡으러 간다고 하고 간 게라. 나는 그때 이제 안 갔는데 나중에 알고 들은 게 소문에 벌건 호랑이더라케야. 색깔이 벌건 게. 그래 오는데 겁이 나서 못 샀대. 그 옛날부터 말이 있거든. 범은 불 맞은 자리가 죽는다고. 자기가 최후에 죽을 때는 가서 그 확인을 하고 죽는다는 거라. 뭐이 나를 죽이는 거 싶어서 자기를 해치는 놈을 가서 이제 보복을 하고 죽는다 이거지. 그래서 못 쏘고 포수도 총을 바로 코앞에까지 지나가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있었는데 나무에서도 못 쐈다 해요. 1960년대 초 덕유산에서 표범이 몇 마리 포획되고 몇 년 뒤 경상북도 김천의 삼방산과 수도산에서도 표범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62년도에) 이 삼방산에서 범이 잡혔는데 표범이에요. 예, 표범이 잡혔는데 예. 아이고 가본 게 뭐 처음 본 게 대단해요. 크기도 막 무척도 커. 잘생겼어요. 자 어지간해 잘생겼어. 이미 막 수염이 여기가 이래 나갔는데 짠 시험을 입고 이 큰 시험 이거는 깁니다 아주. 긴데 그거는 이 반을 해도 될 끼라 엄마. 이 마을에서는 심지어 새끼 표범을 잡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산봉을 따러 갔는데 그 호랑이 있다 이런 얘기라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갔어. 그래 본 게 이제 새끼를 새끼 두 마리더랍니다. 두 마리를 데리고 이제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한 서너 사람이 그걸 이제 생포하겠다고. 범을 생포하겠다고 이제 나무로 가지고 크게 막 호랑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무로 가지고 이 관을 만들었어요. 새끼를 그거 안에다 묶어놨지. 거기다 되면 틀림없이 이제 그 들어갔을 기다 생각하고 간 게 그 사람 손을 태운 거는 절대로 그 호랑이가 범이 안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고 살아가지고 새끼는 살아가지고 그대로 있고 안 그거 했더래요. 뭐 안도하고 마음께 호랑이 새끼를 가져왔는 기라 집으로. 옛날에 뭐 우유가 있으니까 쌀뜨물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삽니까 그게. 그래가지고도 오랫동안 있었어요. 한 며칠 동안. 그 밤에 되면 울어. 울마 그게 소리가 뭐 어디 다른 소리하고는 틀려. 우는 소리가. 난저는 안 된 게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 새끼를 살리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죽을 때 된 게 이제 잡았는 기라. 그 새끼를 잡아가지고 껍데기 삐끼내고 약한다고 고기만 이래 달아놨었단 말이지. 그래 그거까지 알아요.
야생 표범의 공식적인 마지막 기록은 1970년 마산 여항산에서 잡힌 몸무게 50kg의 다자란 표범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표범은 꽤 오래 우리 땅에서 살아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흔적이 있는 거는 좀 오랫동안 있었어요. 대충 뭐 70년대 걸을 때도 흔적은 있었지요. 그 당시에도. 그러고 나서는 계속 이렇게 세월이 가고 난 게 전년 바닥하는 사람도 없고 발자국 본 사람도 없고. 한때 한국을 대표했던 맹수 표범.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던 표범을 이제는 볼 수 없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표범의 포획 기록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개 올무에 걸린 상태로 발견됐다는 점이죠. 우리나라 야생동물의 멸종, 특히 표범의 경우 일제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에 의해 가지고 큰 타격을 받았지만 광복 이후에는 올무가 우리나라 표범의 마지막 숨통을 끊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산이란 산은 올무와 덫으로 거의 깔리다시피 했습니다. 올무의 문제점은 동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암컷, 수컷은 물론 심지어 새끼조차도 걸리게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표범도 비참하게 또 쓸쓸하게 마지막 표범이 올무에 걸린 상태로 죽어갔을 겁니다.